근데 이게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유언인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 나중에 유언인 게 하나 딱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유언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것도 합헌이에요.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 정원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에 위임한 것은 이렇게 되죠. 법률 일본칙 위반되느냐? 아니다. 왜?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험학적으로 따지면요. 공부할 게 법학전문대학원 법이 나온 것 같아. 그냥 합헌 때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심할 거 하나 비교를 해줘야겠지만 하긴 법은 유언인 게 없어. 법학전문대학원법. 그러면 시간 엄청 아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안보 판례가 나와요. 법학전문대학원법이 내 생각에는 기출문제를 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한 열 몇 개가 나올 거야. 이것도 많이 다뤄지는 심판 대상인데 열 몇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안 배운 것도 있어요. 시험장 가보면.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 합헌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장점이 있는 거야. 이게 다 장점이 있는 거야. 빨리 풀 수 있다. 실수도 안 한다. 그 다음에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다. 모르는 판례도 나와도 대처할 수 있다. 각 법마다 다 있어요. 지방자치법은 3개, 형사법은 뭐 10개, 민사소송법은 없어. 행정법 없고 이게 다 있어요. 응? 있지, 그렇지. 정보공개법은 없고, 법원조직법은 하나, 법관 관련돼서는 2, 뭐 이렇게 돼 있어, 하여간. 그런 건 이제 정확하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신속하게 실수 없이 푼다. 근데 이거 누구도 못 해요. 왜? 진짜 그렇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나도 이게 올해 처음 개발한 거예요. 심심해서 보니까, 애들이 판례가 너무 많은데, 애들이 모르는 판례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검색해서도 안 돼요. 검색해서 큰일 난다, 그랬죠. 헌법재판소 검색 시스템이 엄청 안 좋아. 그래가지고 검색해도 그걸 찾을 수가 없다. 하나인 줄 알면 나중에 2개야. 3개야. 그럼 큰일 나지. 내 생각 우리나라에 나밖에 할 자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누구든 못했지. 어떤 선생님이 해보라고 해봐. 난리 나게 났다고.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겠지, 지가.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줬다가 만약에 진짜 다른 게 판례가 있으면. 근데 문제가 보면 헌재 가서 이게 키워드로 검색해도 안 나와버려요. 헌재가 지금 그 헌재 판례 사이트 개판이걸로. 그래서 검색이 사건 번호가 들어가면 정확한데 그 법률 조항을 쳐버리면요 안 나와버리다. 그래서 이게 말하기 힘. 나도 원래는 한 2개인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는 것도 있고 이랬을 걸로. 나도 찾아보니까 검색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변호사법은 3개야. 그다음 변호사 신분 관련돼서는 3+2야. 5개야, 그렇죠? 그 이꼴랑 그렇죠. 그럼 알면은 쉽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변호사 내 생각에는 변호사 신분 관련된 기출문제를 검색하면 내 생각에는 판례가 한 30개는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 한 만 개는 아니더라도 한 내가 4, 5천 개를 갖고 있는데 한 4, 5천 개에서 내가 검색 변호사라는 단어를 치면 변호인조록 말고 변호인조록이라는 재판 청구는 아니라 변호사 신분, 변호사 자기 문제 관련돼서 한 3, 40개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판례가. 그럼 어디서 3, 40개 외우고 자빠졌냐, 그렇죠? 5개만 유언인 거예요. 변호사라는 단어 중에서 변호사법은 3개고 그다음에 변호사 관련돼서 2개가 더 있어요. 변호사법이 아닌 다른 법이 또 2개가 더 있다. 그러면 좀 편하지.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또 해야 할 것도 디테일해야 돼. 단어만 가지고 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판례가 있는지를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선생들이 찍어줘야 돼.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노란기는 지금 개판이어가지고 공부하는 선생이 거의 없을 거야, 내 보면. 공부하는 선생이 거의 없다. 그렇지? 이번에도 솔직히 우리도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봤는데 분명히 국회직 8급 문제 행정법에 오류 걸라. 근데 오류를 지적한 선생이 한 명도 없어. 문제 잘못 나왔는데 오류를 지적을 안 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일단 선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려 다. 근데 그 문제가 만약에 진짜 또 다음에 국가직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류를 그냥 배우다가 큰일 나버리지. 작년 서울시 9급 행정법은 한 3개가 오류야, 우리가 보면. 판례가 이게 따로 다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걸랑
어떤 판례라는 것은 A법 당시 여기에 따라서 판례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 그러면 B법으로 바뀌면 여기에 따라 또 판례가 나와. 근데 A법은 폐지되는 거야. A법은 폐지되고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것 따라 내버려. 근데 이게 무슨 되는 거야? 새로운 B법에 따른 판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판례 변경이 아니더라도 이게 두 개 다 정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최소한. 여기서 판례 변경을 했다라면 판례가 변경된 게 없어지는 건데 판례 변경이라는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A법에 따른 판례, B법에 따른 판례가 있고 신법에 따른 판례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내버려 교수들이. 몰라, 이 신법이 나왔다는 거. 신법이 나왔다는 건 모르고 또 신판례가 나왔다는 건 몰라요, 교수들이. 이걸 내버려. 그럼 이게 모순돼 버린다고, 사실은. 이 판례가 이 판례는 또 모순이 돼요. 그럼 이제 올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지. 두 개 다 맞는 거로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것도 몇 년 지나면 이걸 내. 왜? 이제 교수들이 공부하는 거야. 이제 교수들이 공부하는 거 내보면 내가 옛날에 서울시 7급에서는 그 문제를 하나 거론했지. 서울시 7급인가 서울시 9급인가. 그 내도 하나 언급을 했걸랑. 그래서 그건 정답을 바꿨어요. 이 실제 정답을 바꿔줬어.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옛날 서울시 7급 그 나온 다음에 몇 달 후인가에 그 승진시험 출제위원으로 한번 내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더니 출제 이제 위원들 그 방을 이제 줬는데 나랑 같이 쓰게 된 교수님이 모대학교 유명한 행정법 교수였어. 그 양반이 실투를 하더라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더니 심심해서 그런지 양반이 밤에 그 얘기를 자기가 출제한 거래. 자기가 출제했대, 그 문제를.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자기한테 알려왔다는 거야. 황랑이라는 선생이 이 문제 잘못됐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는 바로 인정했대. 자기가 찾아봤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옛날 국유재산법에 대한 판례야. 국유재산법 이게 74조 판례인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국법에 대한 판례가 있긴 한데 신법에 대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다 정답을 해줘라. 자기는 바꿨다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좀처럼 안 해준대. 교수들이 인정 안 한대. 이 판례가 있다. 우긴다는 거예요. 또 문제 오류 나면 또 약간 창피하기도 해서 그런지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 오류가 많다. 기출 문제도 보면 문제 오류가 의외로 많아요. 문제 오류가 의외로 많다. 그렇죠? 의외로 많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계속 오류가 있으면 좋아. 어떻게 보면. 근데 몇 년 지나면 연구를 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는 걸 알아. 그냥 자꾸 내다보면 이게 잘못된 걸 알아. 그러면 옳게 내버려요, 이제는. 그럼 애들이 또 이 기출문제 이걸 가지고 풀어버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 참 곤란해. 이 기출문제가 잘못되다고 말을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하다가 잘못하면 또 수험생들 머리가 엉켜버리걸라. 근데 또 문제는 이제 말을 안 해줬을 때 만약에 이게 옳게 나온 판례가 있고 옳게 어떤 교수가 이거 판례를 알고 출제를 해버리면 또 이거 가지고 답을 해버리면 이 기출문제 답해버리면 답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헌법에 내가 이제 내가 해설을 달라고 하면 이게 잡혀요. 근데 우리도 연구생이나 얘네한테 해보라면 이게 못 잡아. 내가 해설 달라고 아이씨 옳은데 이거 이게 잡힌다 사실은. 이거 그래서 기출 문제도 골 때리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옛날에 신림동 같은 게 정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똑똑하니까. 수험생들이 뭐 서울대 법대 애들부터 시작해서 막 서울대 법대 뭐 석사 박사과정 밟고 있는 애들이 강의 듣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빨리빨리 찾아내요. 근데 노량진은 이게 찾지를 못한다. 수험생들도 딜하지. 선생들은 의욕이 선생들을 움직이는 수험생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래. 뭐 다른 생만이 아니라 나도 그래.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따라오면 나도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나도 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수험생들 안 하면 나도 안 해. 서로 안 하는 거야. 노랑이 그렇게 되는 거야. 노랑이 맨날 술자리 내서 선생들이 밤에 공부를 안 해. 내가 보니까. 신림동 만약에 그렇게 강의하면 옛날에 신림동에서는 이게 요거도 먹는데 바로 퇴출되는데 노랑기는 그런 법이 없다. 노랑기는 그런 법이 없어. 연예인이니까. 수험생은 팬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연예인을 조공 바치고 이러는데 잘못해 다 덮어줘야지. 그거를 꺼내면 되겠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노랑진 애들은 참 기가 막. 신림동은 얄짤 없어. 옛날에 보면 사시애들은 얄짤 없어. 그러니까 성과가 정확해. 정확해. 그렇죠?
응? 상벌이 정확해. 강사에 대한 상벌이 정확해. 강사가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 문제를 때려 맞췄다 그러면 수강생 우르르 모여.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했다면 싹 빠져버려. 한 명도 안 남아 걔는. 얄짤없어 걔네들은. 뭐 의리고 양 뭐 다 필요 없다 그렇지. 완전 자유경쟁시장, 자유시장이 맞아. 자유경쟁시장이 맞는 게, 자유경쟁시장의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전제가 이 소비자들이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실 애들은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노량진 애들은 정보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개판이 돼. 그러니까 뭐 저 인간성 좋은 선생이 이겨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 인간성이 좋은지, 인간성이 좋은 것은 수험생활에서 인간성이 좋은 것은 준비를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수험생들 합격시켜주는 게 인간성이 좋은 거지. 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되겠어요? 두 번 늦으면 이 강의에는 내가 아웃시키라고 그랬어. 한 번 늦은 사람 알아서 해야겠어. 내가 다 직원들한테 오늘 지시했어. 두 번 늦으면 바로 책상 빼라겠어. 바로 한 번 조치시키라 했어. 응? 응? 그럼 나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인 거야. 나 같은 사람. 달래줘야지. 그래, 고생했어. 이러면 연예인들이 항상 그러지. 연예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유재석이 나쁜 얘기 하는 거 봐봤어요? 다 좋은 얘기만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게 오락이에요? 지금 오락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신림동 그래서 선생들이 엄격했다고, 사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에는, 요새는 망했지만 신림동도, 옛날에 신림동 전성시대 때는 선생들이, 나도 모의고사 시전에는 여기 온룸을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온룸 가격을 아는 이유가 한 2달은 나도 여기 살았던 거예요. 이 동네에 안 살았지만 2달은 여기서 온룸을 빌렸을 걸로. 그 당시 4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8만 원이더라. 나 깜짝 놀랐어. 10년 전에 온룸이 40만 원 이 근처가. 근데 요새는 28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 30만 원 뭐 이렇게까지. 28만 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리모델링 된 거 최근에. 아, 깜짝 놀랐어. 그렇죠? 10년 전에 40만 원 내가 온룸을 얻었었걸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선생도 집에 못 가는 거지. 학생들도 집에 못 가고 서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여기는 문제를 내줘도 좋은 문제지 구별을 못 하니까. 문제를 내줘도 이게 좋은 문제 나쁜 문제 구별을 못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 다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요령도 필요한 거야. 2번처럼. 그냥 법학 전문대학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똥똥 대학원 아니면 강원대학교라는 단어가 있으면 유언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 한 번 때리면 돼. 그건 이제 법률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강원대학교에 대한 모집 한 명을 하지 마라라는 정지 명령이었고 그게 유언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률이 아니었고 교육부 장관의 명령이었어. 법학 전문대학원 단어에서 유언인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법률 아닌 교육부 장관의 명령이 하나 유언이 있었고 법학 전문대학원 법은 다 합헌이었다 이제까지. 유언인 게 없었어요.